자, 시작해 볼게. 자, 오늘은 명제부터 전체 내용 개념 설명을 할 거고 절대 부등식까지 갈 겁니다. 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고 뭐 두 번째 듣는 친구도 있고 뭐 하겠지만 처음 듣는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난이도 폭은 상당히 조금 넓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가분히 해주셔야 되고, 뭐 강좌도 한 두 번, 세 번은 아마 들어야지 본인께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원래 공통수투는 좀 추상적인 챕터입니다. 집합부터 많이 느꼈을 거야. 근데 집합이 상당히 어려웠다면은, 저기 함수 끝나는 챕터, 유리? 아니지. 역함수까지는 좀 엄청 어렵다고 느끼면 돼. 집합이 어려웠으면 역함수까지는 진짜 좀 죽어있다 생각하고 반복 숙달 하셔야 돼. 자, 일단은 지금은 개념을 그래도 쌓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쭉 할 거고, 오케이? 아마 2시간 내내 거의 설명만 하다가 끝이 날 거야. 아까 앞타임도 수업하니까 한 20분 남더라, 설명 다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공지하면은, 특히나 이번 챕터는 여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챕터야. 원래 그래. 이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여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쌤이 어떤 얘기를 앞타임에도 했냐면, 앞에도 듣고 뒤에도 들어도 돼. 알겠지? 둘 다 들어도 되니까, 두 번 들어도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수업일 거야. 오케이? 앞타임, 뒤타임 둘 다 들어도 되니까 둘 다 들으셔도 되고,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만약 힘들다면 영상을 참고할 수 있게끔 쌤이 수업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들어도 되고, 영상으로 반복 숙달하셔도 되고, 여러분 좋으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 명제. 자,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한 친구를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 안에는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x 제곱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항상 참이겠죠.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참인 명제. 자, 근데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얘는 절대 잡을 수 없겠지. 맞지?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가 돼. 자, 해서 명제 안에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어. 자, 근데 이 앞에 암묵적으로 생략된 멘트가 있다. 뭐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멘트가 암묵적으로 생략된 거지 없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참.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0보다 작다 하면 거짓. 오케이? 거짓이어도 명제고 참이어도 명제야. 근데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 되는 친구도 있겠지. 맞지? 그런 친구는 명제가 아니라 뭐라 부르느냐? 조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보다 크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큰 x일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x가 0이면 성립 안 하기도 하지. 맞지? 그러니까 어떤 x일 땐 참이고 어떤 x일 땐 거짓이고 하면은 얘는 참 거짓이 그때그때 달라져. 그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친구는 명제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 부른다. 되지?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건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는 반을 쪼개면 반은 참인 친구들, 반은 거짓인 친구들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모든 x에 대해서라는 멘트가 암묵적으로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멘트가 간혹 붙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x. 자, 어떤 x에 대한 용어를 조금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x라고 하는 거는 존재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존재성. 어떤 x는 존재성을 얘기한다. 뭐 그런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봐봐. 아까 x제곱이 1보다 크다는 거는 얘는 명제가 아니었죠. 맞지? 왜?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잖아.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냐? 명제가 돼.
어떤 명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x라는 건 그런 x가 있냐, x 제곱이 1보다 큰 그런 x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붙는 명제나 조건에서는 모든 x라는 게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하지만 어떤이라는 멘트가 붙어 있으면은 의미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어떤이란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다루도록 할게. 자,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명제는 무엇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 명제는 뭐다? 참 거짓이 명확한 친구다. 됐지? 그러면 명제는 크게 두 종류의 명제가 있어요. 오케이? 두 종류의 명제가 있어. 첫 번째는 단일 명제. 두 번째, 조건부 명제. 자, 단일 명제 같은 경우는 요런 게 단일 명제야.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런 친구가 단일 명제고요. 오케이. 그러면 조건부 명제는 뭐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꼴로 가지는 게 조건부 명제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며 x제곱은 1보다 크다 라는 게 조건부 명제인 거죠. 자, 지금 보면 얘가 왜 조건부 명제냐면 안에 뭐로 이루어져 있니?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지. 맞지? 기억나죠? 이 친구는 조건입니다. 오케이? 조건. 조건은 뭐다?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는 친구. 이런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조건부 명제. 됐지? 자, 그러면 단일 명제를 하나 데리고 올게. 자, 이 친구가 보통 단일 명제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요겁니다. 자, 단일 명제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단일 명제를 이렇게 소문자 P로 보통 나타내거든. 단일 명제에서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얘의 부정을 배워요. 부정이라는 건 뭐냐? P 앞에 물결 표시를 붙여주는 거야. 물결 표시. 우리가 영어로는 낙P라고 해요. 자, 이 부정이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반대. 약간 어떤 느낌 받으면 좋냐면 집합에서 여집합 느낌 받는 건데. 알겠지? 자, 그러면 반대라는 거를 만들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반대를 해주면 좋냐면은 의미상 반대를 해주는 게 좋아. 의미상 반대. 뭐 간혹 예를 들어서 모든 여학생은 치마를 입은 적이 있다. 입은 적 있죠? 있지? 맞지? 입은 적 있단 말이야. 자, 이 친구의 단일 명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 이 친구의 부정은 의미상 반대야. 모든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적이 있다 하는 거의 반대는 뭘까? 아무도 안 입은 거야. 입은 적이 있다. 입은 적이. 모두 입었다가 아니야. 입은 적이 있다. 오케이. 근데 그 의미상 반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대 멘트를 정리를 해줄게. 잘 봐봐. 자, 모든의 반대는 어떤? 이미 같은 말이야. 항상. 잠시만, 이거 멘트가 중복돼서 뭐 좀 지울게. 쏘리. 항상. 그리고 얘는 존재성. 어떤 이라는 건 존재한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적어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 다 같은 의미야. 얘는 그런 적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멘트. 됐죠? 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부정식일 땐 얘네들을 반대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부등식에서 반대는 만약에 이거의 부정은 비어져 있는 것을 채워주시고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면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에요. 이게 반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고의 반대는 또는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부정을 만들어 볼게. 부정 만들 때 뭐를 봐야 되냐면 통상적으로 치마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줄 좀 살짝만 바꿀게. 치마를 입는다. 내가 국어적으로 좀 부족해서 멘트를 조금 바꿨어요. 자, 모든 여학생은 치마를 입는다는 거는 모든 여학생이 치마를 현재 입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의 반대는 치마를 안 입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의미 잘 파악해야 돼. 세 수가 있는데 두 수가 있는데 두 수가 있는데 얘가 홀인 케이스랑 홀짝인 케이스랑 짝홀 그리고 짝짝이 이렇게 있으면 두 수가 모두 홀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죠. 모두 홀이다. 그럼 요거의 반대는 뭐다? 적어도 짝이 있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적어도 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두 홀의 반대는 적어도 짝이 있다. 이해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래서 모두의 반대는 적어도, 모두의 반대는 적어도 존재한다. 이런 멘트가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여학생이 치마를 입는다는 거는 모든 대신에 얘네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학생 중에 치마를 안 입은 친구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어떤이라고 바로 할게. 어떤 여학생은 치마를 입지 않는다. 자, 쌤이 지금 부정시킨 멘트 봐봐. 보통 어디 부정시키냐면 모든 반대 그리고 서술 부분 반대만 해주시면은 부정 멘트가 만들어져. 오케이? 근데 얘를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멘트가 어색할 거야. 어떤 여학생은 치마를 입지 않는다 하는 게 보통은 어색함을 느끼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어주면 좋냐면 여학생 중에 치마를 입지 않은 학생이 있다. 치마를 안 입은 학생이 있다. 적어도 치마를 안 입은 학생이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아. 됐죠? 자, 해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얘랑 의미상 반대야. 의미상 반대야. 알겠지? 의미상 반대인데 요거 부정시켜라고 시켜놓으면 모든 반대하고 여학생 반대, 남학생, 치마 반대, 바지 뭐 이지랄 싸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알겠죠? 의미적으로 반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단어 튀어나오면 안 돼. 남학생 반대는 여학생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다음 이때 이 단일 명제 P를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진리집합이라고 해. 이 명제 P를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대문자 P로 표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나 P니까 P가 아니라는 의미로 집합상으로 P 여집합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리집합이. 오케이. 되죠? 자, 해서 단일 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자, 단일 명제 몇 종류 한번 보여줄게. 요번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단일 명제인데, 자, 이거 어떤 의미죠? A, B, C가 모두 뭐가 돼야 돼? 0이다 라는 의미죠. 맞지? 이건 어떤 의미죠?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맞죠? 그래서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는 A 맞죠? 같은 거. 요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A는 B는 C. 자, 엄밀히 따지면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긴 한데 뭐 대표적으로 이번 챕터에서 자주 나오는 멘트라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적어놨어. 자, 이 친구는 A, B, C가 모두 같다는 의미죠. 맞지? 이거 실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으로 읽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두 0이라고 하지. 맞지? 쌤이 이거 왜 적었냐면 이 친구 부정 한번 적어보려고. 자, 이 친구의 부정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되겠어요? B금부터요 이렇게. 이것만 하면 부정이야.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냐? 말하려니까 좀 어색하지? 애매하지 않아?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왜? 우리 머릿속엔 검은색만 있어서 그래. 그러면 부정을 시킬 때 빨간색이 부정을 한번 시켜볼까? 자, 얘를 부정시켜볼까요? 우리 아까 몇 초 전에 배운 걸로. 봐봐. A는 0이 이고 만든 건데 또는이지. 또는 B는 0이 아니고 또는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부정이라. 쌤이 이거를 바꿔서 빨간색으로 적어준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검은색으로 인지를 해. 그럼 검은색으로 인지하면은 요거 부정 쓰려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내가 빨간색으로 바꿔서 읽어준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부정하면은 우리가 등호는 안 등호로 바꾸고 이고는 또는으로 바꿔주면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정 만드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친구도 한번 부정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이 친구 부정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A는 0 또는이 아니라 2고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가 되겠지. 부정이. 부정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다음 이 친구의 부정은 되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읽어야 돼. 분해해서 한번 적어줄게. A는 B, 이고 B는 C, 이고 C는 A. 그러면 이거 이제 부정시킨 거 나타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 만드는 거 한번 봤어요. 됐죠? 그래서 단일 명제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봤어. 실제 단일 명제는 뭐 출제가 거의 뭐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소수령에서 한 번씩 부정 만드세요라고 시켜. 부정 만드세요. 부정 만드세요라고 소수령에서 시키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한번 보여준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지금 칠판에 적은 하나, 둘, 셋, 네 개는 하품하지 마. 조건부 명제에서 자주 나와요. 조건부 명제에서 자주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연계시켜서 한번 보여줄게. 일단 요것만 지울게. 자, 조건부 명제는 보통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을 가지고 있고, 이때 뭐 P이면 Q이다.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때 얘가 만약에 참이면, 오케이.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스몰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아까 뭐라 불렀지? 진리집합이라 불렀지. 맞죠? 진리집합이라 불렀지. 그래서 대문자 p 진리집합과 이 q를 만족하는 대문자 q의 진리집합이 서로 포함 관계를 가져. 뭐가 되면? 얘가 참이 되면. 되지? 이때 이 포함되는 이 p를 뭐라고 부르느냐? 스몰 p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포함되는 작은 집합이라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 충분 조건이다. 오케이. 화살표를 쏘는 놈이 작은 집합이고, 그때 조건 P가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생겨. 그러니까 조건 안에서도 조건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 이렇게. 그래서 큰 게 필요 조건입니다. 큰 게 필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PQ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져. Q 안에 P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Q 안에 P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이때 이 스몰 P를 작은 집합이라고 해서 충분 조건, 그리고 스몰 Q를 큰 조건이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해. 알겠지?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 일치는 안 돼. 중요합니다. 일치할 때는 안 돼. 일치할 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PQ가 만약에 같으면 PQ가 서로 쌍방으로 화살표를 쏠 수 있게 돼버리거든. 오케이? 1로 쏘면 얘가 크고 0로 쏘면 쟤가 커. 똑같으면 둘 다 쏠 수 있게 돼버리지. 이래 돼버리면 얘는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기 때문에 P를 충분 조건으로 적으시면 틀립니다. 실제 틀려온 친구들이 있어. 왜냐? 학교생이 그걸 노리고 내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자. 일단 심플한 예부터 보여줄게. 자, 심플한 거야. 엄청 심플하지. 누가 큰 범위야? 누가 큰 범위죠? 얘가 더 크죠? 맞지? 얘가 더 크지? 그러면 P는 Q의 뿅뿅 조건. 얘가 더 어때요? 주어 잘 봐. 주어를 잘 봐. Q 보면 안 돼. P가 주어잖아. P가 어때? 하프 마시고. 더 작은 조건이야. 작으면 지읒 자 따서 충분 생각해.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헷갈려. 작으면 지읒 자 따서 충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작잖아. 범위로 나타내면
작잖아요. 이렇게. 맞지? 작으니까 얘는 충분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반대로 Q는 P의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크니까. 자, 이제 본판으로 들어갈게. 예제입니다. 엄청 심플한데 중요한 문제. P는 Q의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래. K의 범위는, 자, 실제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거. 시험에 내면 너네 한 달 뒤에도 틀릴 수 있어. 자, 봐봐. P가 충분이래. P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충분이면 끄덕끄덕이야. 충분이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충분이면 작은 거. 충분이면 작은 거. 충분이면 작은 거. 한 놈만 뜯어. 알겠지? 충분이면 작은 거 하면 자연스럽게 필요는 큰 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충분이면 작은 거. 그러면 얘가 작아야 돼. 얘가 P야. 그러면 Q는 커야 돼. 그러면 K의 범위는 1보다 어떻다? 1보다 어떻다?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틀린다고. 크거나 같다 하면 틀려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온다.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틀려와. 알겠죠? 시험에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최상위권 애들이 명제에서 틀려와.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1등급 폭이 10%나 되잖아. 예전에는 4%였잖아. 진짜 1등급 받는 애들이 한 문제 틀려오면 요거 틀려와. 명제 파트에서 틀려와. 분명히 여러분 요번 시험에서 명제 파트 틀려올 거야. 요거 부등식 범위 나오면 진짜 많이 틀려와요. 주의하세요. 등 없다. 왜? K가 1이 되면 어떻게 돼버려? 일치해버리거든.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오류가 생깁니다. 무슨 조건이 돼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멘트로 바뀌어야 돼. 이해돼?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음. 자, 해서 미안. 자, P면 Q이다라고 하면 P가 작은 거, 화살표 쏜 놈이 작은 거, 맞은 놈이 큰 거, 화살표 맞은 놈이 큰 거, 약간 대소관계 느낌 맞으면 돼. 되지? 그러면 얘가 참이면 요런 관계를 가져. 즉 이때 PQ는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니? P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흡수의 법칙 얘기가 나와요. 집합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집합이 다시 포함된 느낌 확실히 받을 거야. 그리고 뭐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다. 뭐 이런 거. 이 시리즈문을 나오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얘가 지금 참일 때 그림이잖아.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어떤 상황이 생긴 거냐? P가 Q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참일 때 그림이야. 얘가 참일 때 그림이야. 거짓이라면 P가 Q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다고. 이렇게 삐져나온다고. 이때 삐져나온 위치의 원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얘가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다 라고 해서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 원소 위치 꼭 기억하세요. 됐지? 다음 P이면 나 Q이다. 자,
자, 나 Q는 집합으로,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했어? Q의 여집합이라고 했지. Q의 여집합이라고 했지. 맞죠? 그리고 얘는 P. 됐지? 화살표 쏜 놈이 어떤 놈? 작은 놈. 맞은 놈이 큰 놈. 얘가 큰 놈. 이거 안에 얘가 들어와야 돼.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야. Q 바깥에 P가 살아. Q 바깥에 P가 살아. 무슨 관계? 서로 소지. 맞지? 즉, 나 Q 안에 P가 있는 대표 그림은 PQ가 뭐다? 서로 소다.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이 그림이 맞아. 참이라면 이 그림이 맞아요.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도 있어?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맞지?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떤 그림이 돼야 되겠니?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 맞지? 공통된 부분이 있어버리면은 여기 원소가 있어버리면 얘가 거짓이 되는 거야. 이때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뭐라 부른다? 발레라 부른다. 발레라. 됐나? 자, 마지막 그림. 나 P가 Q 안에 있다. 나 P가 Q 안에 있다. 가지마! 알겠지? 가지마. 가려고 했지? 가려고. 아, 심장병이야. 자, 나 P가 Q 안에 있다는 건 P의 여집합이 Q 안에 있다는 거야. 야, P의 여집합이 어떻게 Q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림이 떠올라져? 안 떠올려져? 잘 안 떠올려지지? 이거 쌤이 집합할 때 수업할 때 많이 했어요. 왜 안 떠올려져? 보통의 그림이 아니었지. 보통의 그림이 아니었어. 이 친구 그림 뭐였지? 합집합이 U가 될 때 그림이었어. 즉, P의 여집합이 Q가 되는 거는 꼭 전체 집합을 그려줘야지만 이 관계가 그려집니다. 얘가 P, 이게 Q.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참이라면 P 합 Q가 U가 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그림이 그려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됐죠? 그럼 얘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집합이 U가 되면 안 되겠지. 합집합이 U가 안 된다는 건 합집합 바깥에 여기 원소 뭔가가 있으면 되겠지. 맞지? 합집합 바깥에 이 친구가 있으면 된다고 이 친구가 발레라고 거짓이 되냐. 됐습니까? 자, 해서 이 조건부 명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할게. 첫 번째, 조건부 명제가 참이라면 생기는 집합의 위치관계. 첫 번째 위치관계, P이면 Q이다의 위치관계 기억하셔야 돼. 이 위치관계에 해당하는 집합 수식 기억해야 돼.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수식, P가 나 Q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한 위치관계, 서로서였다. 맞지? 그리고 서로서에 해당하는 집합 수식.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나 P가 Q 안에 있다. 이 친구에 대한 집합 그림은 합집합이 U가 되는 거. 관련된 집합 수식.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때 발레 위치, 거짓일 때 발레 위치, 거짓일 때 발레 위치들 다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까지가 기본 내용이야. 요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페이지 2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우측 센터에 나와 있는 내용, 요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 내용. 책에는 해봐야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 원래. 오케이. 그리고 단톡방에 다른 강사들 필기 올려준 거야. 내가 쓴 게 아니고 단톡방에 필기생이 한 3개가 올렸을 거야. 업로드한 거. 그러니까 보통 쌤들이 수업할 때 해주는 필기가 그 정도야.
그 이외에는 없어 보통은. 그것도 많이 해주는 필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봐. 알겠죠? 그리고 본인 필기한 거랑 영상 참조해서 필기한 거랑 조금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씩만 더 할게요. 자, 아까 요거 한 적 있다. 요거 아까 자주 나오는 조건이라고 했지. 기억나니? A, B, C가 모두 뭐다? 0이다. 오케이. 요거는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래 나오는 거야. 이래 놓고 P가 충분인지 필요인지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얘가 필요인지 충분인지 PQ 명제를 조건을 두 개 던져놓고 얘가 필요인지 충분인지 아니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명제 채트에서 보통 하는 내용이야. 자, 일단 얘는 셈이 모두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셋 중에 뭐만?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상황이지. 맞아요. 그러면 누가 더 타이트한 조건이야? 누가 더 작은 조건이야? 강한 조건이야? 누가 더 강해? 얘가 훨씬 강하지. 얘가 훨씬 강하지. 얘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집합상으로 안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 자, 다시. 자, P랑 Q랑 누가 필요인지 충분인지 따지고 싶어. 누가 필요인지 충분인지 따지고 싶어. 필요인지 충분인지 따지는 방법은 겁나 많아, 문제가. 그럼 너네 풀 때마다 고민을 한단 말이야. 어떤 걸 쓸지. 보통 쓰는 세 가지 폼을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방법. 누가 더 강한 조건인지 보는 거야. 집합상으로. 집합상으로 누가 더 강한 조건인지. 야, 셋 다 같다가 있고 얘는 적어도 하나가 같다가 있어. 얘가 더 널널하지, 조건 자체가. 그래서 얘가 더 작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이거야 라고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오케이. 첫 번째 방법. 얘가 충분임을 보이는 첫 번째 방법이야,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얘는 수학적 감이 있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풀이야. 두 번째 방법 보여줄게. 두 번째 방법은 화살표를 쌓아보는 방법. 이거면 이거니 물어보는 거야. 요거면 요거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 쌍방으로 물어보는 방법. 봐봐. A, B가 같으면 요거 맞아. 맞죠? A, B가 같으면 요거 맞아.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 A, B가 같으면 이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A, B가 같으면 A 합 B도 A고 A 교 B도 A니까 같은 거 맞지. 그리고 이걸 거꾸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쌍방으로 다 물어보셔야 돼. 물어볼 때는 A 합 B랑 A 교 B랑 같으면은 A는 B냐? A 합 B랑 A 교 B랑 같으면 A는 B냐? 다른 영역에는 셈이 원소가 있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이거 두 개 일치하면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센터 부분만 존재하니까 A는 B. 맞죠? 그래서 요것도 동그라미. 화살표가 쌍방으로 다 맞았네.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알겠니? 필요 충분 조건이다.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 두 번 물어보는 방법. 해서 조건의 강함을 물어보는 방법과 그리고 화살표를 쌍방향으로 쏴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등식으로 나타내서 푸는 방법. 요런 거. 요거는 뭐 설명 안 해줘도 아까 그림에서 봤을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뭐냐? 이 페이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거에 참고돼 있고 참거짓을 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한 쌤이 설명을 넣어준 거야. 참거짓을 조사한다.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조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구장 하나 여기에 어떤 좀 넣어서 가볼게. 요거는 프린트물에 없으니까 꼭 체크해놔. 머릿속에 한 방에 집어넣던가. 저 숫자 좀 맞추고 있어. 자, 어떤 X라는 거는 처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조건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쌤이 얘기했었지. 어떤은 뭐를 의미를 한다고 했어? 존재성. 그런 적이 있니? 라는 거야. 뭐 가령 내가 모 학생 보고 너 존 적 있지? 라고 하면 존 적이 없대. 아니야, 그런 적은 있어. 한 적의 의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적이 있느냐? 알겠지?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하면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됐었어 원래는. 맞지? P가 Q 안에 원래는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X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 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냐가 되는 거야. 한 놈이라도. 차이점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 멘트가 없으면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오케이? 근데 어떤이라는 멘트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P가 Q랑 살짝이라도 겹치면 되는 거야. 한 번이라도 이 원소들 중에 하나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 말인 거지. 쏙 들어온다가 아니라 원소 하나라도 요 안에 들어온 적이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풀면 얘가 마이너스 7에서 K까지인데 X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X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 안에 얘가 누군데?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다? 크거나 크기만 하면 되겠지. 같으면 안 돼. 같으면 공통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되죠? 그러면 같은 적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자, 참고로 요것도 많이 틀려와서 남고 내신에 쌤이 한 10년 전에 창원에 근무할 때 남고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남고 내신에 나왔는데 다 틀려오더라고. 자, 어떤이란 멘트는 뭐다?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되는 거야. 한순간이라도 원소 하나만이라도 참이 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조건부 명제 다음 뭔가?
이번에 영상 좀 잘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탭이 확실히 글씨가 잘 나오더라고. 정면도 찍어보고 후방도 찍어봤는데 정면이 잘 나오더라. 자, 해서 우리는 P면 Q이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친구들이 있어. 얘의 친구들. 앞뒤 자리 바꾼 친구를 여기라고 불러요. 리버스 친구. 근데 사실 얘랑 얘는 친한 친구는 아니야. 참 거짓이 아무 상관이 없어.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얘는 상관이 없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생긴 것만 비슷하게 생겼는데 남인 거야. 알겠죠? 도플갱어처럼 남이죠. 똑같이 생겼을 뿐이지 남이에요. 그리고 얘랑 엄청 똑같은 거, 완전 똑같은 거, 대우명제. 대우는 공명제랑 얘들아 참 거짓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겁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앞뒤 바꾸고 부정시키면 아예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집합에서 했어. A 안에 B가 있어. 요거에 드모르간 시켜도 된다라고 그냥 막연히 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거 두 개 아예 그냥 같은 겁니다. 알겠죠? 순서 좀 예쁘게 적어줄까? 순서 화살표 방향대로 순서 적어줄까? 아예 똑같은 겁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참 거짓이 같아 간다는 게 아니고 얘 두 개 그냥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알겠지? 같은 말이야. 참 거짓이 같이 간다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둘이는 일치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킵 해놓고 마지막 3단론법으로 명제 설명은 끝. 자, 3단론법은 뭐냐?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얘기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나는 죽는다. 뭐 끝 하고 영상 끊기고 뚝 하고 그지? 다음 이 시간에 뭔 말이야? 자, 여튼간에 P면 Q이면 R이면 P면 당연히 뭐가 된다? R이 되겠죠? 맞지? 이게 3단 논법이다. 겁나 쉽죠? 3단 논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어주는 거 하나 해주고 그리고 각각의 대우 명제들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우 알겠지? 대우 그러면 딱 보기가 몇 개 나오는지 봐봐. 하나 대우 요거 대우 요거 대우 어때? 몇 개 나왔어? 맞아 4개가 나왔어. 오지선다 중에 4개가 나왔어. 시험 나오면 뻔하겠지. 맞지? 그래서 다음 주 옳지 않는 거 시키는 거야. 뻔했죠? 그래서 보통은 2개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이어주고 각각의 대우 만들어주면은 다 보기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해서 3단 논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설명한 건 2페이지 나머지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했어요. 그리고 3단 논법은 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페이지 좌측 상단에 3단 논법과 그리고 대우 명제 부분 같이 섞여져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개만 하면 돼. 그렇죠. 다 풀었는데 풀 게 없습니다.